어디서 오셨어요? 아, 소카. 소카? 네. 아, 소카. 왜요? 부업으로 유명한 소카 핸들러 4일간 체험해봤어요. 먼저 소카 핸들러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카 차량을 지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주유, 전기차 충전, 세차 등의 미션을 수행해서 보상을 받는 플랫폼입니다. 핸들러 앱을 먼저 설치하시고 양식에 맞게 가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심사 후에 승인이 납니다. 첫째 날 앱 승인 후 핸들을 확인해보니 마침 집 근처 핸들이 있길래 중무장하고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차 위치를 확인해보면 더욱 정확한 차의 위치가 적혀져 있습니다. 첫 소카 차종은 소렌토 MQ47 인승, 주행거리는 2.2km, 핸들 시작하기를 누르면 차 문을 핸드폰으로 잠그고 열 수 있게 됩니다. 운행 시작 전에 차량의 외관이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꼭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차량이다 보니 차량 외관에 장기스들이나 흠집이 주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덤탱이 쓰이면 증빙할 수 있도록 꼭꼭 영상이나 사진을 남겨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남기고 운행하려던 찰나에 이렇게 불법 주차 딱지가 있어서 난감했습니다. 또 이 세차 인증은 뭔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와서 소카 비상연락망에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여러 차례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상과 사진으로 모든 걸 남기고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납 장소가 소카에서 지정해 놓은 주차 장소인지 여러 소카들이 보이더라고요. 꼭 반납 장소를 자세히 보시고 정확한 곳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앱상에서 운행 주차 방법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 모르는 게 있으면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지에 가져다 놓으면 차량 반납 버튼을 클릭하고 오다가 무슨 일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외부를 다시 찍어야 합니다. 또 차량 계기판, 컵홀더, 신발 발판 등 내부 주차 장소를 찍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반납 완료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운행 완료. 집에 들어가기 아쉬워서 다른 핸들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마땅한 핸들이 없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여러 핸들 리스트를 보다가 다음날 괜찮은 핸들이 있어서 최적화된 동선으로 핸들들을 알림 설정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알림이 울리자마자 핸들 잡아서 배차 신청했습니다. 마침 어제 차량을 반납한 곳에서 창동역으로 이동하는 배차였습니다. 주차장이요. 주차장 위에. 일로 그냥 가면 돼요? 네네네. 아, 네. 5층. 아,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소카. 소카? 네. 아, 소카. 왜요? 차 옮겨야 돼가지고. 아, 옮기셔야 돼요? 네네. 본사에서 나오는데? 아니요. 옮기려고 지금. 이번 차는 올류코나 EV입니다. 주행거리는 8.4km. 그렇게 차 외관 파악 후 반납 지점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때 요금 결제를 해야 하더라고요. 좌측 위에 있는 카드는 주유나 전기 충전할 때 쓰는 카드여서 사비로 주차 금액을 결제했습니다. 결제하시고 꼭 영수증을 챙기셔서 반납 시 환불 신청할 때 영수증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납 구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반납 장소가 전기차 충전 전용 구역이라 그런지 차량이 많이 없더라고요. 차량 반납을 해야 하는데 전기차를 충전한 상태로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해서 생애 첫 전기 차량 충전을 해보았어요. 충전구가 차량의 앞에 있어서 배선을 아무리 끌어다 써도 충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량을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결국 정면 주차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차량 충전기 종류가 3개인 거 있죠? 비슷한 모양을 찾아서 잘 선택했고 충전을 해주도록 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차량 반납 완료. 어제 최적화 해놓은 알림 설정한 차량을 배차받기 위해 황급히 차량을 찾으려 했지만 차량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차량을 빨리 반납해서 어제 봤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잡아서 종료된 핸들인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춥고 배차가 너무 길어서 마무리했어요. 역시 극피인 저는 플랜 B까지 세우지 못하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세 번째 날이 밝았어요. 오늘은 편집을 하다가 심심해서 그냥 핸들러를 켰는데 단가가 아주 높은 빨간 불 핸들이 있는 거예요. 출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할증이 붙어서 점점 단가가 높아지는데요. 더 기다리면 점점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단가가 높아진다고 기다리면 핸들을 다른 분이 가져가실 수 있어서 냅다 잡았죠. 세 번째 차량은 올뉴코나입니다. 주행거리는 1.8km인데 이번에는 9,500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가격 중에 제일 높죠? 차량 외관 한번 확인해주고 도착지로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주차비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원하는 곳에 차량을 반납했습니다. 반납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외부 주차장에 자세하게 위치를 작성하고 반납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반납을 하고 포천 쪽 장거리 핸들이 있길래 대기하고 있다가 또 순식간에 다른 분이 잡으셨습니다. 세 번째 날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핸들을 하나 잡았는데요. 이번 차량은 셀토스입니다. 주행거리는 3.5km에 6,000원이었습니다. 차량을 반납하려고 주차장에 주차까지 완료했는데 주유칸의 기름이 절반이 안 돼서 셀프 주유를 하러 다시 갔는데요. 좌측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가득 주유하시면 됩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다음 차량 알림 설정하고 그 위치까지 갔는데 역시 종료된 배차가 떠서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4일 동안 4건의 핸들을 진행하였고 운행 내역의 총 금액은 27,500원이지만 실수령액은 26,610원이더라고요. 1,500원은 주차비로 환급된 금액입니다. 핸들을 잡고 차량에 가서 반납한 시간까지만 고려해본다면 시급으로 환산해보니 이 정도 나오는데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완료한 핸들을 차주 수요일에 한 번에 정산해서 입금해줍니다. 뭐 여튼 운이 좋게 연달아서 여러 대 운행할 수 있는 분이 계시거나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시급이 아찔합니다. 정말. 또 무슨 페널티니 저런 페널티니니 다양한 페널티가 있어서 기준에 범하지 않게 유의해서 운행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고 나면 일하신 돈의 몇십 배가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죠. 장점으로는 다양한 차를 몰 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약속 장소가 생겼는데 마침 적절한 시간에 핸들이 있다 하면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아주 정말 가끔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가요?